목차대로 가지 않고요. 요점 말씀드리고 그 요점이 정말 되나요라는 질문들을 저 채팅창에 적으시거나 아니면 좀 이따가 질문하시면 그거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사실 이 강의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쉽게 된다라는 거에 확신만 하시면 바로 조금씩 다 돼요, 회화가. 근데 대부분 그거를 계속 긴가민가 의심을 하면서 시간을 놓치시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이 지금 알고 있는 단어만 가지고 정말 되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돼요. 그거 이상 단어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거보다 더 높은 단어는 이런 강의나 이런 영어가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단계에서는 더 고급 단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중학교 단어고, 중학교 단어가 자존심 상하시면 그래봐야 고등학교 단어예요. 그렇게 해봐야 고등학교 단어 해봐야 3,000개고 중학교 단어 하면 1,500개예요. 근데 그 1,500개 단어가 절대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 I, you, we 이거에다가 동사 두 하나, 그 did 과거, 뭐 던, 뭐 과거 분사 이 몇 가지만 해도 이미 6개, 7개예요. 그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변화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질문했던 게 발음이에요. 저 발음이 안 돼서 진짜 단어 많이 알고 영어 점수는 토익도 그렇고 토플도 그렇고 점수는 잘 받는데 근데 발음이 안 좋아서 외국인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 좀 지나면 우리가 외국 사람인 거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고 들어요. 하다못해 그 스페인 사람도 그 B하고 그 A, B 할 때 B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빅토리아 할 때 V 이 발음이 스페인어는 똑같아요. 근데도 대화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음은 한국 사람들이 안 되는 발음에 집착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 약간 쉽게 발음을 하는 요령은 이따가 살짝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 숫자에 집착하지 마시고 발음에 집착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어떤 생각의 변화, 연습에 들어가기 전 생각의 변화가 그 한국말에 생각하는 순서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라도 영어로 말을 해보는 거를 연습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게 대체로 이제 그 미국이나 외국에 나가서 교포들, 그 1.5세대나 1세대 교포들이 영어가 바로 늘지 않을 때 쓰던 방식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아는 단어만 넣고 문장은 못 만들어요. 단어만 영어로 바꾸거나 동사만 영어로 바꾸는 거죠.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장점은 내가 모르는 단어나 문장이 뭔지를 본인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뭘 찾아야 될지 알아요. 근데 이 6번에 있는 한국말로 하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뭔지를 인식을 못하고 있으면 계속 다른 쪽의 문제를 찾아요. 그러니까 뭐 발음이 안 좋든 내가 단어를 몰라서 수어를 몰라서 라고 다른 변명의 이유를 자꾸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제일 많이 쓰는 얘기가 이제 세탁하다거든요. 그러면 do the laundry라고 이제 말을 할 때 그 런드리 모르면 I do 세탁 이렇게라도 말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극단적인 예예요. 그리고 뭐 자동차를 수리를 하러 간다 그러면 수리? 아는 단어가 있잖아요. 뭐 리페어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픽스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걸 써서 그 말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그런 연습을 그렇게 하는 순시가 어떤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만 뭐 영어 순서대로 말하기 동시통역사하는 뭐 순차 독해 뭐 이런 느낌이 아니더라도 이미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어 자체도 말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의 흐름대로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지 뭐 우리나라 말을 거꾸로 하는 게 영어인데 이런 느낌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요것도 우선 머릿속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총 이게 챕터가 6개 챕터가 있는데 5개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4챕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여기 빨간 색칠되어 있는 것들 그것도 말씀드린 다음에 다시 반복을 할 거예요. 돌아와서. 그러면 정말 이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생기실 거예요. 제가 했던 얘기가 이게 정말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요령들이 이제 저는 실제적으로 개개인 답변을 보여드릴 건데 영어에 불편함 없는 요령을 했던 게 결국은
또 마음가짐이에요. 영어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뭐 영어를 잘하면은 자연스럽게 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런데 요 영어를 뺄게요. 한국어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방법을 보시면 자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얘기를 하면 대화가 잘 돼요? 잘 안 됩니다. 주제가 달라요. 알고 싶어하는 관심거리도 다르고 둘 다 한국어가 모국어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죠. 그 예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손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상대방과 영어를 하고 싶을 때 이 사람과의 공통 주제나 또는 내가 이 사람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없어서 대화를 못해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영어를 못해서 이 사람하고 얘기를 못한다고 해요. 즉 말할 거리가 없어서 불편한 건데 그거를 영어를 못해서 내가 영어로 얘기하는 이 상황이 불편해라고 갖다 붙인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거 이제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부분은 대화할 거리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평소에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극단적으로는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시든지 해가지고 계속 어떤 화제거리가 있어야 돼요. 화제거리가 없으면 아무리 모국어인 사람도 영어는 어차피 못합니다. 대화가 안 돼요. 상대방하고는. 똑같이 제가 해외 영업을 하기 위한 고객을 만났을 때 저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지만 저는 고객하고 할 얘기가 있지만 다른 외국인들은 이 고객하고 할 얘기가 없어요. 공통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가장 첫 번째 생각의 전환은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낯선 사람하고는 얘기 못하죠. 그럼 이 사람이 낯선 사람하고 얘기할 아이템 뭐가 있고 다음 장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저희가 좀 나이가 들고 이러면서 뭔가 질문하는 걸 되게 꺼려요. 그래서 못 알아들었을까봐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안 물어봐요, 자꾸. 더구나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서 보는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게 못 알아들었다라는 어떤 낌새를 보여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넘어가는 거죠. 알아들은 척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면 계속 불편해져요. 상대방은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라고 추정을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우린 못 알아들었지만 근데 그게 지나가고 나면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요. 나중에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문문 쉽게 만드는 것도 요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불편함 없애는 요령들은 우선 대화할 주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랑 모르는 게 있을 때, 못 알아들은 게 있을 때 그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했던 이 회화는 해외 영업을 위한 회화였기 때문에 고상하거나 반복하지만 고상하거나 멋지거나 유창한 게 아니에요. 단지 굉장히 너무 간단해서 오해가 생기면 안 되겠죠.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의사가 전달되는 이게 되면 결국 이메일이고 그 이메일에 적을 내용이 대부분 구어체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을 하면 회화가 된다는 거. 이것만 우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불편함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이제 2장의 이야기였고요. 1장과 2장은 전부 다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여기서는 뭐 외우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게 마음가짐 바꾸시면 된다는 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그게 무슨 말이야? 정말 그게 돼라는 질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채팅창에 적어 놓으시면 돼요. 조금 이따가 이걸 모아가지고 보고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직장인들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직장인들은 항상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학원 다니고 뭘 다니고 하면서 하겠다라는 거는 마음만 들지 실제로는 실행을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살 빼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실행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1번은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영어 문장을 준비를 하던 상황을 준비를 한 상태에서 영작을 해야 돼요. 이 영작이라는 과정을 대부분 하기를 싫어해요. 완벽한 문장으로 영어를 하고 싶어 하니까. 자, 앞으로 잠깐 돌아가면 완벽한 영어를 할 필요 없고 한국말로 말할 때처럼 I did laundry는 I do the laundry처럼 I do the 세탁 런드리라는 단어 모를 때 하는 것처럼 적어보라는 거죠. 그게 예상 시나리오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건데 그걸 영어로 이제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단어가 막 튀어나와요. 그럼 나 혼자서 마음 편하게 내가 글로 쓰면서도 모르는 단어들이 있으면 이건 회화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준비를 하면 이게 장문의 최대 장점이에요. 스스로 쓴 것들은 머리에 남습니다. 스스로 몰랐던 단어들은 최소한 찾아보게 되고 그거는 나중에 떠올라요. 근데 이 과정을 안 거치면
나중에 내가 그때 아는 단어였는데 당황해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이게 입에서만 돌지 단어가 안 나와.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 모르는 단어인 거예요. 그거는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단어는 모르는 단어라고 다시 한번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1번 단어는 아시는데 갑자기 이게 여기서 무슨 단어가 너무 약하다, 적다, 그러니까 a few, a little 이런 표현 싫다. 아니면 줄이다, reduce 이런 단어 싫다. 나는 제거하다 이런 고상한 단어를 쓰고 싶다.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냥 decrease, increase만 써도 돼요. 이런 거 없애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약간의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이라고 하는데 이걸 빨리 걷어내셔야 돼요. 그게 있으면 자꾸 그 순간에 쓰고 싶은 단어들을 못 쓰게 마음에서 잡아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 그것만 이렇게 마인드만 바꿔줘도 따로 회사 학원을 더 다니거나 교재를 또 사거나 이럴 시간 그만큼의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셔도 마음만 바꾸셔도 지금 알고 있는 걸 소위 말하는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처럼 바로 깨어 쓸 수가 있어요. 제가 1번, 2번 했던 그 작업들을 이제 3번 한번 써봤잖아요. 영어가 없어도 돼요. 한글로 쳐줘도 돼요. 그거를 소리내면서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이 작업은 실제로 나중에 회화는 손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입으로 중얼거리는 연습을 하지 않고서 눈으로만 봤던 단어들, 대충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딱 찍어서 답 맞다 라고 알았던 단어들은 입으로 소리내서 연습을 안 했으면 나중에 안 되거든요. 요 세 가지만 하셔도 우선 학원을 다니거나 책을 사거나 문법책 공부하거나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시간 소요 대비해서 마음만 바꾸시면 바로 빠르게 좀 늘릴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니는 서술 요령이 약간 과대 표현이긴 한데 시간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앞에 했던 내용의 연결부가 이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더 연습이 많아져요. 여기까지 올 때 혹시 궁금하신 것도 지금 채팅창에 제가 채팅창에 지금 안 보이는데 혹시 치고 계신가요? 저기 작가님, 네, 피디님, 채팅창에 질문들이 올라오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워낙 집중하고 계셔가지고요. 아, 그래요? 아직 오케이. 질문은 없습니다.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쭉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나왔던 1번, 2번, 3번 장에서 나왔던 것들을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4장부터는 좀 더 연습을 더 해보셔야 돼요. 근데 여전히 틀려도 괜찮고 모르는 단어 그냥 한국말로 적어도 돼요. 한국말 순서대로 적어도 돼요. 영어 순서일 필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게 쓰면은 내가 말하는 한국말의 습관이 나타나요. 그게 1번이에요. 내가 말하는 한국말 습관대로 그거를 영어로 나중에 바꾸어서 장문을 해 놓으셔야만 돼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부드럽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거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해줄래요? 이거 도와줄래요?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투를 아셔야 영어도 그런 문장을 만들어 쓴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유한 성격에서 이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야, 그냥 해! do it! 이렇게 말하면 된다라고 갖춰놓으면 그 사람은 그 말을 잘 못 써요. 다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투에 맞는 거를 한국말 말투를 알아야 그 한국말 말투에 대응되는 영어 문장을 만들어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만들면서도 모르는 영어 단어들이 있으면은 그 단어를 나중에 찾아본다는 거죠. 그게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연습의 이제 시작인 거, 4장에서. 그 다음에 그렇게 쭉 써보고 나면 그걸 다시 한번 쭉 읽으면 5번에서 5번은 아무리 봐도 내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지만 여전히 이상해.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요. 이걸 넘어가셔야 돼요. 어차피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자꾸 모국어 수준으로 원하신다고 하면 불가능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제2외국어자도 가끔 내가 하는 말이 약간 이상한 것 같은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이거는 제2외국어 하는 분들이 모국어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분들도 가끔 헷갈려요. 근데 우리가 영어가 유창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장문 좀 해놓은 거 지금 1장, 2장, 3장, 4장 읽어가지고 장문 좀 해놓은 거 보고서 이상한데 이거 쓰면은 부끄럽지 않을까, 창피하지 않을까, 그 걱정을 버리셔야 돼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뜻이 통해요. 요 뒤에서 뜻이 오해가 있지 않게 더 명확히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 연습을 이거에 계속 이제 심화 연습으로 들어가는 건데
아까 앞에 했던 대화 주제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대화 주제거리를 이제 회의의 주제거리로 바꾸는 거죠. 회의는 손님하고 손님의 만남이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다 알아요. 이게 서로 딱딱하고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고 똑같은 스토리가 또 나오고 또 나와도 그 사람들은 그게 어떤 의식이에요. 우리 아침에 만났을 때 좋은 아침 하거나 점심 때 만났을 때 아니면 저녁에 만났을 때 밥 먹었어? 밥 먹었는 게 묻는 게 아니라 식사지나러 맞는 인사잖아요. 마찬가지로 회의 때도 부드럽게 시작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대부분 해외 출장이잖아요. 교통 물어봐요. 오는데 힘들지 않았냐? 비행기 어땠느냐? 매번 절대 빠지지 않는 질문이에요. 비행이 불편해봐야 얼마나 불편하고 편해봐야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러나 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날씨. 그 다음에 그 외 혹시 뭐 이상한 일 없었냐? 그거는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만 상대방, 손님이 됐던 아니 방문자가 됐던 얘기하고 싶은 게 뭔가 있으면 얘기해 보라는 거죠. 이런 제스처, 이런 대화의 주제들은 그 가장 핵심 가정이 전제가 깔리는 게 뭐냐면, 자, 나도 당신에게 낯설고 당신도 내게 낯설지만 나는 당신과 친해져서 비즈니스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를 공식적으로 부드럽게 표현하는 게 이런 대화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나라의 기후와 여러분이 올 때의 그 교통편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음 진심이야 어찌됐든지 간에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회의가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빼먹고 갑자기 근데 민감한 질문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젊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 How old are you? 모습 때 시작을 해가지고 가족 얘기. 이게 한국 사람이나 아니면 아시아권에서는 평이하게 묻는 질문인데 피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종교 이야기,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정치 이야기. 이런 주제 빼시고 날씨, 기후, 아니면 너무 격한 나라가 아니면 운동 경기 이야기들, 축구다, 아니면 크리켓이나 이제 영국 같은 거 이제 크리켓도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일상으로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말 어떤 습관을 영어로 쓰는 장문이라는 과정을 한번 거치셔야 되고, 그 장문은 굉장히 촌스럽고 유치하고 굉장히 어색해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괜찮다라는 게 이 4장에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작업을 안 거치시고 영어가 되기를 바란다.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앞에까지 했던 그 4장에서 나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세분화하면은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쭉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들 질문했던 하고 이제 실수 많이 했던 yes하고 no 구분, 요것만 말씀드리고 다시 이제 끝을 내고 앞장에서 돌아가가지고 목차 보면서 질문 답변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났던 것들 질문해 주면 되는데, yes하고 no는 한국말로 해석하지 않으시면 돼요. 왜 부정으로 물으면 밥 안 먹었어? 그러면 안 먹었을 때는 얘 안 먹었어요잖아요. 얘는 긍정이고 안 먹었으면 부정이죠. 근데 한국말은 이래요. 근데 그거 그냥 무시하시고 한국말 생각하지 마시고 밥 안 먹었어? 라는 이 질문이 더 헷갈리잖아요. 부정 질문이니까. 그럴 때 먹었어요 그러면 yes, I did. 그냥 yes예요. 먹었으면 yes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먹었다? 그럼 no예요. 그러면 no, I did나 yes, I didn't 이란 말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yes, I didn't이나 no, I didn't는 외국인들한테 헷갈려요.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yes가 나왔으면 뒤도 긍정이 나오면 돼요. yes, I did. no, I didn't. no, I don't. yes, I do.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말로 번역하지 마시라는 거죠. 한국말 번역은 그 순간부터 꼬여서 헷갈려요. 한국말은. yes, no에 대한 답변이. 근데 yes, no를 거꾸로 답변을 하고 나면 이 가격이면은 돼요라고 했는데 yes라고 해야 상황에 no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해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된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는 아니야 안 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5장에 있던 내용들은 앞에 했던 내용들을 연습을 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문장 들어갔던 연습들의 부분들이고요. 요거는 지금 여기서는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이거에 대한 질문.
알고 있는 단어만으로 충분하다는 이거에 의심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1장, 2장, 3장, 4장 얘기할 때 약간 빠르게 간 이유가 이 책의 내용이 결국은 아는 내용 다시 여러분들한테 재되새김질을 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쭉 보고 그 중에서 내가 어느 부분에 연습을 해야 되느냐를 찾아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정독하는 책이 아니고 빠르게 읽으면서 이 부분을 내가 하면 내가 살을 뺄 수 있겠구나처럼 이 부분 하면 내가 영어를 약간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과 이제 답변을 드릴 건데 단어가 부족해서 영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이거보단 단어를 더 알아야 될 것 같다. 말씀하셔도 되고 그냥 뭐 채팅방에 치셔도 돼요. 자, 작가님, 지금 질문이 2개 올라와 있는데요. 근데 질문을 답을 하는 걸로 할 거예요? 아니면 작가님 질문에 대한 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죠. 그죠? 채팅방을 어떻게 보죠? 밑에 채팅이라는 게 스마트폰에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보이나요? 지금 이 화면에서도 보이고요. 그럼 노트북 화면에서 밑에 채팅이라는 부분이 누르... 있을 거예요. 아래나 아래나 누르면 위쪽에. 챗이 떠야 되는데 챗이 안 뜨죠. 그러면 챗 떴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제 화면이 공유 상태니까 지금 보이세요? 네, 화면은 보입니다. 전체 화면 해주세요. 전체는 아니에요. 그냥 어느 부분부터가 질문이죠? 질문이 이걸 깨닫는 과정에 무엇이 있었나요? 그렇죠. 이걸 깨닫는 과정이 무엇이었나? 이거라는 것, 이 책에 나오는 작가님 하시는 말씀에 대한 이런 깨달음이 어느 시점부터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 그리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잘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회사에서 영어 회화를 할 때 저한테 했던 질문들이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질문에 반복적으로 나온 게 단어가 있다, 뭐 수거가 있다, 발음이 있다 이런 것들 아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저도 그 예전에 있었죠. 포함해서 한국에서 자라서 공부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단어에 대한 걱정과 단어 수, 고급 단어, 발음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있었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격다짐으로 마구마구 했었던 거고 하다가 보니까 구력이 쌓였죠. 구력이 쌓여가지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하고 회의가 진행되는 거를 저는 이제 느낀 거죠. 업무를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지 영어는 상대적으로 도구구나라고 누구나 말했던 언어는 도구일 뿐이지 과정이 어떤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알게 된 상태 그거였고요. 그거를 설명하는 와중에서도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게 헷갈리고 있었구나. 근데 실제로 답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어렵게 배운 거죠. 15년에 걸쳐서 배운 거고 저는 그래서 이제 제 주위에 있는 이분들한테 그냥 딱 답을 드리는 거죠. 단어 어려운 거 필요 없습니다. 발음 잘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이제 그러면 집중을 어디다 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 저 사람이 한 말을 내가 못 알아들었을 때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그랬을 때 질문을 하는 걸로 바꾼 거예요. 질문을 안 하면 못 알아듣으면 넘어가요. 근데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이 사람이 못 알아듣구나 해서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하거나 좀 더 쉬운 단어를 쓰거나 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회사 대 회사의 회의를 하더라도 이게 대통령이 연설문을 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공적인 자리라면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쪽도 모국어가 아니고 우리도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거죠. 서로. 그게 있었고요. 그 밑에 라떼 파파님? 네. 예컨대 프레이즈 버브의 경우 파생이 너무 많아요. 이런 시치 부스트까지 나오는 거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수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우선 제가 이거 수거라고 좀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유럽 사람들로 얘기하면 유럽 사람들도 수거는 못 알아듣습니다. 수거랑은 다르다. 프레이즈 버브 어떤 걸 프레이즈 버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알고 있는 단어지만 이 문장에서 뜻이 다른 거?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뜻을 가지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수거랑은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네요. 네. 커머비드? come up with는 저 뜻이 하나예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동인데 그 I came up with an idea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기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come up with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땐 come과 up과 with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써요. 저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러면 it occurred to me라고 쓸 수도 있고 I came up with an idea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표현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우리나라 말도 생각이 하나 있고 머리에 뭐 하나 스치고 지나갔어. 다 표현이 다르죠. 그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 come up with라는 단어가 뭘로 쓰인다는 걸 알지 못하면 헷갈릴 뿐인 거죠. 자, 그러면 come up with 쓰지 마세요. 지금 come up with를 아시니까 이 질문을 하신 거고 모른다면 그냥 I don't understand. come up with가 무슨 뜻이야?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 설명을 해줍니다. come up with는 나는 안 써요. 그 유럽에서 영어가 모국어가 영어권이 비영어권의 사람들은 come up with라고 잘 안 써요. 이렇게. 이거는 미국인이나 호주나 이 영어권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이에요. 이런 그 어떤 부사나 전치사의 조합으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이잖아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냥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도 말하라고 해요. Idea came in my head, in my mind 이렇게 해도 알아들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in my head가 맞아? 머릿속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문법적으로는 안 맞죠. 근데 써요. 중학생에도 고등학생들은 그냥 써요. 이거 나 머리를 때리는데 이렇게 하면서 쓴다라는 거죠. 이 아이디어가 내 머리를 때렸어.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it came to my mind가 아니라 it came to my head가 되는 거예요. it came to my mind는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고 mind는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mind라는 단어도 알고 head라는 단어도 알아요. 얘기하면 돼요. it came to my mind. 이거 말 못하지 않거든요. 근데 안 써요. 이게 정말 맞을까? 얘기하면 외국인들 알아들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come up with 이렇게 나온다. 어려운 단어다. 뜻이 모르겠다. 모른다고 말하라는 거죠. 이게 아까 질문 이야기예요. come up with 무슨 뜻이지? 아리송한데? 아리송한데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come up with 저 단어 뜻이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고 있는 단어 그거 하나인데 그런데 그 뜻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저는 믿겠죠. 그게 무슨 뜻이니? I don't understand. 그냥 말을 해요.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멍청해 보여도 어쩔 수 없어요. 좀 물어요. 제가 책을 썼다, 영어를 좀 했다, 어쩌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아마 제가 모르는 단어를 지금 던지는 이런 상황. I did make. I do made는 제가 모를 거야. I did make 하지 않고 어린 소리를 보면 I do made. 자, 이거는 이론 본부는 제가 이제 유추하건데 그냥 소설이나 책을 쓸 때 파격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는가 저렇게 써도 되는 거 생각이 드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책에 나온 거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한글말의 어법 깨진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타자 쓸 때 컴퓨터에서 막 채팅할 때 쓰잖아요. 근데 통하죠. 잘못된 거예요. 외국인이 볼 때 이해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법에도 안 맞는다. 근데 통해요. 그럼 어린이 소설이 나온다고 하면은 어린이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 I do make 이런 얘기하면 어른들이 이해를 못하죠. 어린이하고 얘기할 때는 내가 어린이 소설을 봤을 때 I do make란 말이 있다. 그럼 같이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 애기들하고는. 요건 답변이 될까요? 이렇게? 어떤 어린이 책은 전부 가경 앞에 두를 쓴다. 이거는 시나 이런 거 아니면은 제가 어린이 책을 잘 못 봤어요. 어린이 책은 못 봤고 저는 주로 이제 그나마 영어 문서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요 표현은 제가 못 보던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과거형이 온다고 하면 이렇다고 하면 차라리 괜찮겠죠. 다시 위로 돌아가서 하루에 별도로 영어 노출이나 공부를 별도로 하시나요?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는 웹사이트나 어떤 신문이나 이거를 강제로 다 영어 사이트 돌려놨어요. 한국 사이트 안 봅니다. 근데 영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msn.com도 msn.com 코리아 말고 msn.com 미국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 기사들은 그 나라 기사가 영어로 다 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뉴스도 저는 그 한국 뉴스 안 봐요. 그냥 코리아 헤럴드 사이트로 띄워놔요. 그러면 내용은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대충 보면은 돌아간 정색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따로 시간을 안 들여도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남는 시간은 자꾸 한국어를 보세요, 이분들은. 시간은 당연히 없죠. 어차피 제한되어 있는 시간에. 그럼 저로 공부를 하느냐? 공부 안 하죠, 저는. 근데 어떤 얘기가 나왔고 어떤 기사가 돌아가는지는 알죠. 코리아 헤럴드 보면 되니까. 자, 요거 그 장문할 때 1번 확인할 방법 없습니다. 확인 방법이 없어요. 그 단지 제가 얘기하는 건 장문 얘기가 아니라 회화 얘기잖아요. 확인할 방법 없다는 얘기는 그 구글 translate.google.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마저도 초벌 번역에는 도움은 되는데 이게 완벽한 의역이 되지가 않아요. 좀 이상한 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은 아는 문장만 쓰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약간 어폐가 있죠.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come up with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come up with라는 단어를 써서 문장을 했더니 이게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자, 이 come up with라는 문장은 포기하세요. 이 come up with라는 단어 자체 아예 포기하세요. 내가 사전에서 come up with라는 단어를 찾아서 이 뜻이 뭔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예외예요. 그럼 확인이 되거든요. 그 예외, 그런 시간을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면 come up with는 빼시고 머릿속에 알고 있는 중학교 단어 있죠. 그 중에서 come to me, come to my mind, come to my head 이걸로 쓰시라는 거죠. 자, 즉답은 아니에요. 외국인이 많이 쓰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 없습니다. 우리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단 내가 한 말을 외국인이 알아들 수 있겠느냐? 그건 알 수가 있어요. 직역을 해보면 알아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역을 해보시면 돼요. 자, 문법적으로 맞느냐? 무시하세요. 뜻이 통하느냐만 보시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내 말을 이해했느냐. 회화는 그게 먼저예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많은 책을 읽으시거나 아니면은 기사를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문장 이렇게 쓰는구나가 계속 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아까 1장, 2장, 3장, 4장 했던 연습의 과정이 없이 코리아 헤럴드나 이런 걸 지금 외우시려고 하면 또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지쳐요. 하기 싫어지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냥 내가 말하는 내 습관대로 지금처럼 그냥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압박하는 스타일로 말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부탁하는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 말투에 맞게끔 장문을 하시면 돼요. 뭐 가장 좋은 게 내 말 알잖아. 내가 방금 말했듯이 as you know 이거 많이 쓰면 이상하다고 하는데 쓰세요. 그냥 이상해도 쓰면 내가 말하는 데 도움이 돼요. 나중에는 as you know를 안 쓰게 돼요. 이 단계가 올라가면. 근데 그 사이에는 쓰세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 말이 you see 이렇게 하는 그런 말들마저도 쓰시라 이거죠. 전 세계인이 영어로 비즈니스 하는데 동부 영어, 서부 영어 이런 것들은 정말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그 손님이 각 나라마다 다 있는데 똑같이 벌어지는 게 전 세계인이 다 포함해서 회의를 할 때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끼어들어서 회의를 하면 제일 발언을 많이 하게 되는 사람들은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수거나 이 사람들은 그게 자기 모국이기 때문에 막 섞여서 무차별로 막 들어와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 잘 못 알아들어요. 질문이 계속 나와요. 그 뜻이 뭐냐고. 그래서 예전에도 그렇지만 인도식으로 영어해라, 대만식으로 영어해라, 싱가포르식으로 영어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모국어가 일종의 모국어죠. 제2외국어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보면 우리나라 직역에 가까운 영어들을 써요. 근데 잘 통해요. 그거 말씀하시다가 단어를 알아야 듣기가 될 때 단어 공부 집중하시고 단어에서 많이 공부했나 알기로 공부하시고 단어의 사용법이라고 하면 이게 제가 저는 중학교 초급계의 단어만 말씀하고 있는데 사용법이라고 하면은
단어를 연결시키는 전치사나 아니면 어떤 뭐 동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피디님 질문에서? 아니요, 그건 지금 비발라비다 분께서 하신 질문을 제가 다시 죄송합니다. 풀어봤어요. 위에서 보신 것 네. 같아서. 그렇구나. 그러면 단어의 사용, 요것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단어의 사용법이라는 얘가 어떤 비발라비다님 거...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비발라비다님이 어디 계신가 볼게요. 네, 비발라비다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떠나신 것 같습니다. 계신 것 같아서, 네, 지금 그 안 계신 것 같아서. 단어의 사용법이 많이 걱정돼서 공부하고 있다. 그런 단어의 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학교 단어를 다시 한번 리뷰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지인님께서 또 뭐 말씀하셨고, 그 작가님께서 2년 전에 제가 오랜만에 뵙고 이제 이 책 쓰신다는 소리를 듣고 응원을 좀 드렸는데, 그때 저한테 이제 한국에서 저도 외국 있다가 들어오고 나서는 영어를 쓸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어를 유지할까라고 질문했더니 저한테 처음 하셨던 말이 스마트폰에 언어를 영어로 바꿔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바꾸고 2년 동안 지금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 애들이 왜 앞에 영어로 쓰느냐고. 근데 이제 저도 익숙해진 것 같아,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방법을 그냥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는 책에 안 실렸더라고요. 이번 책에는. 그거는 이제 그냥 이런 것처럼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는 안 돼 있었고요. 그 대신 이제 웹사이트나 아니면은 서핑들 많이 하시잖아요. 서핑을 할 때 한국어 페이지를 보지 말라는 거죠. 전 누르면은 그냥 영어 페이지가 뜨게 디폴트를 해놨어요. 따로 시간을 들여서 뭔가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공부 따로 하시나요? 제 입장에서 공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국어 기사 보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남들 5분에 볼 거 저는 15분, 20분에 보겠죠. 다 이게 완벽히 오질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 가거나 뭐 그걸 위해서 교재를 사거나 또 단어를 외우고 하는 것보다 낫죠. 자, 우리 대만 노양님께서 큰 질문 주셨습니다. 읽고 빨리 답해 주세요. 여기서 하지만 영어를 메시지는 해야 영어들은 재밌어 이해는 되고 대하면 되는데 듣기는 되는데 답을 못한다. 답을 이해하는 건 정확하지 않다. 뉘앙스는 안 근데 다 말할 수 있는데 입속에서 뒤집어지고. 간단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요거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이미 오래 사셨잖아요. 80% 들었잖아요. 이거를 카테고리를 만드셔야 돼요. 이 대만 노양이라는 분이 분명히 대화는 굉장히 어떤 대화거리가 반복이었을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단어는 문장이 굉장히 반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3가지 문장을 미리 만드셔야 돼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3가지. 3가지 그룹을 해놓으면 이 3가지 그룹에서 잠깐만요. 위에 있는 대만 노양 먼저 답변 드리고 밑에 거 답변 드릴게요. 뒤죽박죽 튀어나가지가 않아. 이거 극복하는 방법.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를 복귀하는 연습을 한 번은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난 이 말 하고 싶었어라는 그 상황을 그냥 머릿속에 두고 지나가시잖아요. 똑같은 상황은 여전히 뒤죽박죽이에요. 정리는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까 1장, 2장, 3장, 한 다음 4장에서 연습하라고 했었던 거 있죠. 그 4장이에요. 지금 대만 노양님은 이거를 정리한 연습을 해 놓으시면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뒤죽박죽 10번 되던 게 8번, 8번, 7번, 5번 줄어들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가 하고 싶었던 이 순간 나 이 말 하고 싶었어. 그 한 번의 말이라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한 번이라도 만드셔야 돼요. 자, 요거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라페 파파님이 만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쓰는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쵸?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요 말에 요거 공감하는 부분이 내가 한 말이 정확하지 않으면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길게라도. 그게 아까 얘기했던 precise and concise였어요. 그 말이 맨 앞에 들어가 있는 제 화면 아직 공유되고 있죠? 네네네. 자, 여기에 비즈니스면 정확하고 간결하게잖아요.
자, 비즈니스 할 때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이 사람이 5분밖에 시간을 없는데 나한테 60분을 할애하라 안 되거든요. 5분 안에 설명을 해야 돼요. 당연히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정확히 설명한다고 do it. 자, 싸우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해 이렇게 하면 다 싸우겠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얘기하면서도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못해요. 그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결하게 말을 못하면 비즈니스 할 때는 길어지는 게 나아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영어 구사력이 올라가면 짧은 문장으로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때는 짧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 실력이 올라갔을 때는. 다시 이제 채팅창으로 돌아가면 영어 실력을 퇴보시키는 결과가 초래한다고 생각을 한다. 요거는 동의를 해요. 단 그만큼의 장문 연습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퇴보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선 쓰는 연습을 해야만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를 알아요. 아까 얘기했던 80%를 알아듣는 대만 노양이 되게 좋은 말씀 하셨어요. 80% 알아듣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입에서 계속 돌지 말이 안 나온대요. 왜냐? 요약을 한번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약을 해놓으시면 비슷한 상황이 또 반복돼요. 그때는 말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요약을 해봤기 때문에. 요약 안 한 거는 말하지 못해요. 요약을 하셔야 돼요. 그 시간을 내셔가지고. 그러면 100번이던 게 90번, 80번 줄어들어요. 100% 줄어들어요. 복귀라는 과정을 하셔야 돼요. 아, 나 그때 정말 이 말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궁극적 목표가 궁금합니다. 커리어적 목표, 영어에 대한 목표. 궁극적인 목표는 저도 이제 네이티브 정도로 이제 말을 하고 싶은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저는 교수를 목표로 하거나 문법적으로 영문학을 하거나 동시통역사만큼의 능력이 되지는 않아요. 동시통역사 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순자 통역, 섀도우, 뭐 리딩, 리스닝 뭐 이런 거 다 돼요.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는 거거든요. 들으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문장을 해석해 나가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영어가 한국어랑 어순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된단 말이에요. 동시통역사는 그런 훈련을 받아요. 그 얘기는 우리도 그만큼 노력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건 제 목적이 아니에요.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저는 동시통역사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영어라는 도구를 써서 제가 지금 아시아 쪽에 담당 총괄을 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영어로 이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 제가 만약에 동시통역사 목표를 했다고 하면 저는 이 일을 못할 거예요. 제가 그 외국인들만큼 영어를 잘한들 그게 저한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밑에 통상 쓰는 내용으로 매뉴얼을 그렇죠. 이게 요약이 될 거예요. 근데 매뉴얼을 만들고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간이 또 가니까. 근데 외국에 사시는 분들의 장점은 계속 반복적인 것 중 이때는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라는 거를 빨리빨리 뽑아낼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당하니까 그런 상황들이. 아까 여기 이제 귀찮음, 그렇죠. 영어는 귀찮으면 말은 귀찮으면 늘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따로 공부한 시간을 갖지 말라는 거죠. 직장인들은 따로 뭔가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웹서핑만 해도 아까 얘기했던 핸드폰 설정만 해도 다 한국말이에요. 그것만 영어 모두 설정만 외국어를 습득하겠다라는 연습의 목적으로 놓으면은 내 주위를 영어 단어로만 채워 놓아도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영어에 많이 잠겨서 살기 때문에 한국은 굉장히 금방 늘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대화들었던 것들 이제 질문들을 다시 이제 위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되겠느냐 이건 정말 자신 가지시면 돼요. 컴어비드 아까 얘기했어요. 무시하라고 그런 단어를 무시하시고 그냥 생각나는 단어 먼저 하시라. 그 다음에 아까 사전 찾아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컴어비드 찾으시겠다. 그런 분들은 좀 더 빨리 늘어요. 왜냐면 come to me, come to my mind, come to head 이외에 컴어비드까지 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계속 는단 말이에요. 눈덩이가 커져서 계속 늘어요. 그 노력을 안 하면 늘긴 늘지만 그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덜 늘겠죠. 자, 그 다음에 발음. 제가 얘기하면 진짜 발음 얘기를 많이 강조를 안 했는데 아까 대만 노양님이 아실 거예요. 발음 대충 이렇게 때려잡아도 알아들어 주잖아요. 그게 싱가포르 영어 우리는 무시하는 싱가포르과 뭐 대만 영어가 네이티브들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한테는 별 차이가 없어요. 다 알아들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 발음을 잘 못하고 얘기를 해도 외국인은 대충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발음에 대한 걸 너무 하지 마시고 4번이 제일 중요해요. 요거 여러분들이 아까 질문했던 것들 중에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저런 거 있던데요. 라는 것들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 수없이 많은 거를 지금 매뉴얼을 만들겠다 100개를 만들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3개
세 개 먼저 만들어 보세요. 세 개면 돼요. 세 개를 만들어 놓으면 그 세 개 또 잊어먹을 거예요. 또 세 개 만드세요. 그 세 개가 그러면 1, 2, 3번, 4, 5, 6번에서 다를 수도 있고 1, 2, 3번을 까먹고 다시 만들었더니 2, 3, 4를 만들어서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만드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의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이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앞단에서 대화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야기들의 이제 질문들을 모아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에 있는 책 그냥 쓰시면 돼요. 새로 하실 필요 없어요. 책도 필요 없고요. 집에 단어책이 하나 있을 거 보시면 돼요. 그게 중학교 단어나 고등학교 단어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대학교나 대학원 단어책이다. 그럼 그거는 쓰지 마세요. 그냥 중학교용 1300개 중학교 필수 단어 그거 하나 사세요. 그거 4,000, 5,000원이면 사거든요. 그거 가지고 무슨 하세요. 다시 거기 돌아가시면 나아요. 33,000, 22,000 복화는 그거는 책을 읽으실 때 쓰는 거지 회화에 필요한 책이 아닙니다. 나중에 쓰면은 굉장히 고상해 보이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새로 사지 마시라는 거, 있는 책 보시라는 거. 그 단어책 하나, 그다음에 문장 패턴책 있으면 좋아요. 문법책 보지 마세요. 문법책 보지 마시고 그 영어는 뻔한 패턴의 반복이다 같은 이런 패턴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 책에 나오는 정도의 문법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항상 영어 하실 때 통독하시라는 거. 영어는 정독하지 마시고요. 통독을 하다가 이 표현 나 쓰고 싶어. 그 표현을 먼저 연습을 하세요. 체에 걸리듯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걸려서 내 머릿속에 남고 나한테 인상이 있었던 것들을 암기를 하거나 연습을 해야 빨리 남는데 그렇지 않고 1번부터 2번, 3번, 4번 순서대로 넘어가면 공부가 안 돼요. 지겨워져요. 이건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4장을 연습을 제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 있는 책 교재 그냥 쓰시라는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또 채팅방에 없죠.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썼던 저한테 제일 도움이 됐던 거는 저는 영화 하나를 그냥 외웠어요. 제 취미가 영화를 본 거를 또 보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보면 전 그 장면을 하면 그때 문장이 쭉 생각이 나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근데 그것도 처음에 그 문장이 다 들린 게 아니겠죠. 그래서 궁금하면 그 영어 문장 스크립트를 찾아봤어요. 제 시절은 PC통신 시절이에요. 스크립트가 그렇게 귀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저는 출력을 해서 봤고요. 요새는 스크린 영어라고 해서 교재가 되게 잘 나와 있잖아요. 좋아하시는 영어 하나는 이제 걸릴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거기에 있는 스크립트만 보셔도 그 스크립트를 보면 최대 장점은 아까 얘기했던 컴업 비드와 같은 좋은 단어와 그리고 그 수준 높은 단어들까지 한꺼번에 다 통째로 내 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수어까지 포함해서. 그게 장점. 근데 그걸 볼 때 잘 안 읽힌다. 진도가 안 나간다. 그럼 그걸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한국말로 쓰면서 그리고 영어 단어로 바꿔보고 그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힘들게 하지 마시라는 거. 영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영어 단어면 힘들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걸 못 믿으시더라고요.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씀을 못 믿으세요. 영어를 힘들게 막 어렵게 해야만 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작가님.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깨달았던 것들이랑 주위에 이제 영어 질문했던 분들에게 드렸던 말씀들의 반복이고요. 그 연습하시는 분들은 늘더라고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있어야 돼요. 난 이 말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다. 그러면은 잘 안 늘어요. 다시 한국어 보고 계세요. 네. 힘들게 하면 안 돼요. 힘들면 접어요. 살 빼기도 고통스럽게 하면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과격하게 욕을 하시면 안 되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먼저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그것들을. 맞습니다. 네, 이게 없으면 영어를 못해서 내가 이 말을 못했어라고 하는 오해나 착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게 더 자기를 이제 이해시키기 쉽거든요. 그러면은 안 느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먼저 그 순간에 못했더라도 나중에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영어 단어 모르면 한국말을 그냥 끼워 넣어서 적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모르는 영어 단어가 뭔지도 보이고 그럼 그것도 중학교 단어, 기초 단어 가지고 거기다 끼워 넣어서 문장을 만드시라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지금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또 이런 방송사고도 내보고 또 이렇게 해서 저도 좀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라이브의 묘미를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이세훈 작가님께서 진짜 실전에서 쓰셨던 영어 책, 영어 노하우를 주변의 동료들과 직장 선후배들에게 알려주셨던 이런 말들을 책으로 담으셔가지고 제가 읽어보고 저는 4장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게 무슨 영어법을, 문법을 가르치는 이런 책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공부하는데 인트로로 조금 이제 일상에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잘 해놓으셔서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에 대부분 계시잖아요. 한국에 있는 직장이든 어디 있다가 외국인이 왔을 때 사실은 한국 직원들이 대부분이고 외국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영어를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눈치 보다가 대화가 안 되거나 이게 서로 미루거나 그래가지고 되게 결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뻔뻔하게 여기 내가 외국 사람이 있는 나라에 가서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그냥 우리 손짓 발짓 혹은 영어의 문법을 떠나서 그냥 내 말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좀 키우는 게 오히려 우리가 1500개 단어를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는 거는 그런 연습이라든가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더 느꼈어요. 외국에 있을 때는 그냥 제가 다 그냥 소통을 위한 활동을 다 했는데 여기서는 너무 아까 말씀하셨듯이 격식 있는 단어, 뭐 문법이 맞는 것들 구사해야지 뭐 눈치가 많이 보이죠. 주위 분들의 눈치가. 섹시 영어 잘하네 역시 뭐 이런 소리 들으려고 어깨 해주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느껴봤는데 오늘 작가님은 정말 그 실전에서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점수 따는 영어는 아니고 분명히 소통하는 영어로는 충분히 좋은 말씀을 나눠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혹시나 그 저희가 뭐 그 사랑방에서 계속 이제 우리 작가님들의 강연 이후에 추가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하면 저를 통해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 뭐 그런 것들 다음에 이런 좀 환경이 오늘 좀 열악해서 그런데 작가님의 그 영어 스토리도 괜찮을 것 같아서 나중에 또 이런 질문만 주고로 영어에 대해서 라이브 잉글리시를 들어볼 수 있는 심화 질문 시간이 혹시나 만들어질 수 있다면 또 작가님을 모시고 해볼 수 있으면 또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또 진행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만 채팅방, 주문방을 닫아야 되는데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또 당콘에서 준비한 강연이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님 뵙기죠. 죄송합니다. 네, 와주셨던 모든 분들 오늘 감사하고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